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개론, 이제, 네,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출제가 많이 됩니다. 문제 내기 되게 좋은 과목 중에 하나죠. 네, 문제 내기도 편하고,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출제위원들이 편하게 문제를 낼 수 있는 그런 과목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DB를 맡으신 분들은 좀 행복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앞부분에 개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론은 내용이 쉽죠. 그냥 여기는 뭔가 위가 이렇게 왕창 잘렸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면서 이런 이런 건 사실 근데 시험에 나오진 않죠. 네,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처리해서 수학 공식으로 쓰면 정보라는 것은 데이터를 프로세싱해서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고, 처리는 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보와 데이터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실제 DB는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개체화시켜서 데이터로 만들고, 얘를 저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는 과정,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프로그래머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은 DB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서 정보를 만들 것이냐,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이냐, 이건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것이고, 이 과목에서는 이 부분을 하는 거죠. 이 부분. 이 부분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네. 현실 세계의 어떤 정보들을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개체화시키고, 추상화시켜서 데이터로 만들고 걔들을 저장하는, 그리고 저장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라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 교재 우리 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책에 보시면 하나하나 설명이 나오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이닝. 요즘에 이제 많은 게 이제 요겁니다. 데이터 마이닝. 뭐 금융권이나 뭐 여러 곳에서 이런 기존의 이제 우리 빅데이터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영수증에 쭉 우리가 이렇게 결제를 하고 뭐 포인트 쌓고 뭐 이러잖아요. 이 포인트를 쌓는다는 건 누가 이 물건을 샀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걔들이 아주 소량의 돈을 주고, 아, 스티브가 이런 물건을 사고 있구나. 아, 얘 성향은 이렇구나. 얘는 이런 물건들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네, 경향성, 트렌드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 나의 정보를 넘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책에 있는 거 한번 이렇게 써보시고,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일괄 처리 시스템은 데이터를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는 걸 얘기합니다. 회사의 급여 시스템 이러면 뭐 급여가 결정되면 한 명 한 명씩 주는 게 아니고 특정한 날에 일괄로 통장에 쫙 입금하죠. 이런 게 일괄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처리해 주는 걸 일괄이라고 하죠. 일괄 처리 시스템이 있고 온라인 실시간이 있죠. 자, 실시간은 온라인 처리 시스템. 온라인 처리 시스템 안에 온라인 실시간 처리가 있는데 빠졌네요. 온라인 실시간 처리가 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처리. 온라인 실시간 처리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 네. 내가 회원가입을 하는데 회원가입이 뭐 1시간 있다 이루어집니다. 이러면 그 사이트에 가입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시간 처리는 시간이 중요해요. 내가 앞에서 클릭하면
바로 오케이 하고 떨어져야 됩니다. 네, 은행에 입금했는데 입금 증서를 내일 준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실시간 처리가 있고요. 일괄 처리가 있습니다. 일괄 처리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정량의 일들을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는 걸 얘기합니다. 늦어도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이렇게 일괄 처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분산 처리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일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너 처리해줘. 그럼 얘들이 처리해서 다시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일을 찢어서 분산해서 처리한다. 그래서 분산 처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똑같은 그림이 있는데 이쪽에 지금 여기가 분산 처리 그림입니다. 분산 처리. 그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똑같은 일들을 이렇게 분산해 놓고 처리하는 거죠. 분산 처리 시스템.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통합된 데이터라는 개념이 중요하죠. 통합된 데이터. 그 다음에 저장하고 운영하고 공용 데이터다. 이게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쓴다. 아이고, 쓴다는 반말이잖아요.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씁니다. 인사관리 프로그램도 쓰고요. 급여관리 프로그램도 쓰고요. 업무관리 프로그램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따로따로. 네, 이렇게 있고 데이터가 서로 통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사에서 누가 주소가 바뀌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이쪽에도 전달해주고 이쪽에도 전달해주고 이런 일을 했어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인사관리는 총무부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잖아요. 인사부에서 돌린다. 그러면 이게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없는,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의 오류가 이제 서로 미스매치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나에다가 DB에다가 하나에다 묶어서 처리하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통합된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통합된 데이터. 통합도 돼 있고 저장도 돼 있고 그리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공용 데이터. 공용 데이터는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이 와서 원하는 데이터를, 권한만 있다면 그 원하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공용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국가기관들이 API를 제공하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공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공공 정보, 버스 시간표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프로그램 만들고 싶으면 거기서 등록해서 키만 받아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DB가 원래 이만큼 있는데 이 중에서 야 요만큼은 일반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야. 그럼 얘들을 이렇게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이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네 가지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성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이거 막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적지는 마시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간략하게 적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특징은 실시간 접근성이죠. 이거 당연한 거죠. 실시간 접근성. 내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고 가져올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적인 변화. 당연한 얘기고요. 계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변화하지만 항상 일관성을 가져야 되죠. 일관성. 일관성 없이 막 변하면 안 되죠. 일관성을 갖는다는 건 무결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결성. 오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되고 변화하고 있지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접근하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변화를 갖고 있지만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무결성을 항상 보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병행 제어를 하게 되죠. 동시에 여러 트랜잭션들이 막 접근했을 때 데이터의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그런 것들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참조.
네, 우리 메모리, 컴퓨터가 메모리에 접근할 때, 우리가 OS나 컴구에서 배웠지만, 캐시 아니면 메모리, 어떤 우리가 원하는 컴퓨터 내의 데이터에 접근할 때는 항상 주소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네, 특정한 곳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주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DBMS는 내용으로 찾아갑니다. 내용. 몇 번지의 것 갖고 와. 이게 아니고, 자동차라는 게 들어있는 애를 꺼내와. 아니면 뭐 전체 데이터 중에서 78번째 거 꺼내와 뭐 이런 식으로 내용에 의한 값을 참조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게 특성입니다. DB의 특성.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DB는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테이블로. 네, 테이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 테이블에 여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하나, 여기 애트리뷰트라고 하죠. 속성. 네, 애트리뷰트. 여기 옆에처럼 학번, 이름, 학과, 주소, 뭐 전화번호 이렇게 하면 요거 하나하나가 애트리뷰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를 우리가 칼럼이라고 부르죠. 칼럼. 또는 표에서는 칸인데 칸. 그죠? 칼럼이고 요렇게 옆으로 가면 이건 레코드라고 하죠. 여러 개의 속성들의 집합. 레코드라고 하고 또는 튜플이라고도 합니다. 튜플. 그쵸? 튜플이라고도 하고 네, 레코드라고도 하고 여기 세로로 가는 것은 이제 속성 하나의 속성의 집합이죠. 여기는 같은 속성의 집합. 학번이 쪼르륵 모여 있는 거죠. 이름이 쭉 모여 있는 애들이고 그래서 이런 개체들의 특성들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걸 일일이 강의를 다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모르는 것만 들으세요. 내가 100% 알고 내가 100% 설명이 된다. 굳이 거기에다 시간을 뺏기고 있을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강의는 내가 모르는 걸 듣기 위한 거고 문제풀이가 됐든 기본 강의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내가 100% 알아. 정답도 알고 그 정답이 나오는 과정을 내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 그러면 그 강의를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인강이 좋아요. 직강도 물론 이제 분위기 때문에 직강을 많이 듣긴 하는데 시간 낭비가 좀 심하죠, 사실은. 서울까지 가서 네, 거기서 몸도 피고 왔다 갔다 하는 몸도 피곤하지. 심지어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은 더 심하죠. 노량진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네, 그냥 뭐 공부하나 거의 잠깐 갔다 오나 뭐 큰 차이 없지만 지방에서 가려면 강의까지 포함하면 뭐 하루에 거의 12시간을 써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네, 그런 건 지혜롭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속성이라고 하고 네, 요걸 딱 묶어서 우리가 개체라고 해요. 개체, 엔티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애들이 사실은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네, 중요한 현실 세계에서 DB에 들어갈 개체를 추상화해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묶어서 우리는 학생이라는 릴레이션으로 부르죠. 네. 그리고 하나하나의 데이터는 개체의 인스턴스다. 인스턴스다 또는 튜플이다 레코드다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자, ER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우리가 그리죠. ER 엔티티의 릴레이션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엔티티라고 그랬죠. 여기 엔티티 개체 네. 엔티티의 릴레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ER이라고 하죠. ER 엔티티 간의 릴레이션들을 표현한 거고요. 각 엔티티의 속성들도 함께 표현한 것을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논리적 구조, 그러니까 물리적 구조는 저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물리적 구조고요. 자, 논리적 구조는 지금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가 논리적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DBMS의 특징이 있습니다. DBMS는 자, 지금 앞에서 본 건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DBMS는
데이터베이스를 매니지먼트 해주는 시스템. 예,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관리. 자, 통합된 데이터 있다 하더라도 프로그래머가 여기의 명령들을 DB를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고 이거를 프로그래머들이 다 신경 써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 프로그램이 이만하게 만들었는데 네, 진짜 필요한 기능은 요거야. 요거 인사 관리를 해야 돼서 요만큼이 필요한데 이 이외에 DB를 관리해야 되는 영역을 이만큼 프로그램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잖아요. 프로그램 만드는데 중요한 건 위에 건데 밑에 것까지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DBMS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은 뭐만 하면 돼? DB에다가 데이터를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입력해. 네. 그러면 DBMS가 요 명령을 받아서 DBMS가 처리합니다. 아, 인서트 명령이네. 야, 데이터 넣어봐. 어디에다 넣어? 테이블 정해져 있죠? 여기다가 자 넣고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셀렉트 해. 그러면 여기서 요 명령 뒤에 셀렉트 뒤에 붙어 있는 명령들을 다 해석해 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서 돌려줍니다. 야, 업데이트 해. 그러면 이렇게 해주죠. 네, 이런 것들을 다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애가 DBMS입니다. 그래서 이 DBMS는 당연히 네, 이 무결성을 보장해 줘야겠죠. 무결성. DBMS를 썼는데 데이터에 오류가 생겨. 그럼 쓴 이유가 없죠. DB라고 하는 건 데이터가 일관성을 갖지 않으면 데이터에 오류가 생기면 어떤 연산을 했더니 데이터에 오류가 생겼어. 그럼 DBMS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관성을 유지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오류가 생길 만한 명령들을 던졌을 때는 거부하죠. 이건 쓰면 안 되는 명령이야. 이거 이렇게 쓰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거부하는 명령들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안성이 있죠. 보안성. 보안성이라고 하는 건 권한을 가진 사람만 접근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성이 있습니다. 경제성. 그 다음에 무결성. 일관성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무결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각 내용들은 이거를 DBMS는 보장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경제성은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나 컴구나 막 모든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시간과 돈, 이게 다 경제성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경제성이 떨어진다. 뭐 컴구에서 컴퓨터 디자인했는데 논리열애가 많이 들어간다. 경제성이 떨어지죠. 설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죠. 네, 운영체제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처리하는데 스케줄링을 잘못하면 되게 오래 걸려요. 시간적으로 되게 오래 걸려 경제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요. 1, 2, 3, 네, 이렇게 있고요. 시스템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DBMS, 파일 관리인데, 이제 DBMS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파일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 얘한테만 명령하면 됩니다. 얘한테만 명령해주면 얘가 알아서 데이터를 끄집어 내온다는 거죠. 알아서 데이터를 끄집어 내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썼다가 DBMS가 나타나면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처리하죠. 내가 다 관리해 줄게. 이렇게 통합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위하고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자, 공동 접근 루틴을 가지고 한다. 이건 우리가 몰라도 되는,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 공용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넣고 여기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DBMS의 필수 기능은 정의 조작 제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DDL이라고 하죠. Definition. 그 다음에 여기는 DML이라고 하고, 여기는 DCL이라고 하죠. Manipulation, 조작하다. 조작이 불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뭔가를 만진다 이런 뜻이에요. 변경하거나 만지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정의하는 거는 릴레이 테이블이라고 생각해 보면 테이블. 자, 영어로 씁시다. 정의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테이블이죠. 그 다음에 뷰, 인덱스,
자, 아직 인덱스를 생성하는 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MySQL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우리가 그냥 뭐 우리는 create table부터 시작하죠. create table 이렇게 시작하지만 실제로 이 테이블들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자, DBMS가 이제 큰 덩어리죠. DBMS. 자, DBMS 안에 자, 스티브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이 프로그램 안에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겠죠. 네. 내가 쓰는 프로그램이 사용할 DB가 있어요. 이렇게. 그 안에 여러 개의 릴레이 테이블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DBMS 안에 테이블만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테이블들이 어디 소속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MySQL이나 이런 걸 실제로 해보면 이런 테이블이나 뷰나 인덱스를 만들기 전에 이 테두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 테두리. 앞으로 만들 뷰나 인덱스나 테이블이 어디 소속인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명령어가 create database예요. create database 스티브 이렇게 만들었다. 네. 이렇게 만들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스티브예요. 네.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을 쓰냐? use 스티브 이렇게 쓰면 이 use라는 명령은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사용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가 있겠죠. 이렇게 테이블보다 한 단계 큰 덩어리예요. 큰 바운더리.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부터 요 스티브 안에다가 테이블을 만들던지 거기 있는 거 지우던지 뷰를 만들던지 지우던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의어 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가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가장 큰 덩어리. 큰 덩어리의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애들을 이렇게 씁니다. 네. 씁니다. 이건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우리 책에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MySQL에 접속해서 해보시면 가장 먼저 큰 덩어리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사용하겠다 use 데이터베이스 쓰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테이블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거. 그 명령어가 다 세 개가 create 지우는 거, drop, 그 다음에 고치는 거, alter. 요게 정의어예요. 플러스. 그 다음에 개체, 만들 수 있는 개체죠. 데이터베이스. 이건 제일 큰 덩어리인데 우리 책엔 안 나오는 거라서 지금 설명한 요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만드는 테이블, 그 다음에 뷰, 인덱스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네임이에요. 그 테이블을 만들고 싶다. create table name. 지우고 싶다. drop table name. 뷰를 지우고 싶다. drop view name. 인덱스 지우고 싶다. drop view index. 자, 요 데이터베이스 지우고 싶다. drop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지우게 되면 안에 있는 모든 개체가 다 지워지죠. 그래서 테이블도 지워지고 뷰도 지워지고 인덱스도 지워지고 한 번에 모든 데이터를 다 날릴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되는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얘가 정의예요. 뭔가 논리적인 구조를 만들거나 지우거나 고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겁니다. 자, 그다음 조작 기능이 있어요. 조작은 실제로 데이터와 관련된 기능입니다. 얘는 데이터와 관련된 기능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일단 집어넣는 거, insert. 그 다음에 조회하는 거, select. 고치는 거, update. 그 다음에 지우는 거, delete. 여기는 있죠. 요거는 네, 뭐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죠. 이제 차근차근 배워갈 거고요. 자, 제어 기능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접근 권한과 관련된 겁니다. 네, 특정 데이터, 특정 심지어 뭐 특정 테이블에 있는 칼럼만 접근하게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네.
특정 데이터베이스, 특정 테이블, 특정 뷰, 특정 인덱스, 네, 이런 애들 다 접근을 제어하는 권한을 DC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grant라는 명령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revoke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이거 소문자로 쓰죠. 그래서 이거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권한을 회수하는 것. 자, 이런 명령들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여러 번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오면 뭐 한 1점, 2점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의 장점. 네, 중복의 최소화죠. 중복의 최소화. 아까 얘기했지만 A 프로그램과 B 프로그램과 C 프로그램이 각각 DB를 가지고 있으면 데이터 중복이 어마어마하죠. 그런 데이터 중복이 많다는 얘기는 일관성이 깨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일관성이 깨지기 쉬워요. A 직원의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여기다도 얘기해줘야 되고, 여기다도 얘기해줘야 되고, 여기다도 얘기해줘야 되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DBMS가 관리하는 인사 테이블에 있는 전화번호 하나만 바꾸면 이걸 얘가 여기도 끌고 가고 여기도 끌고 가면서 한 번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고치면 되죠. 그래서 중복이 최소화된다는 것은 일관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일관성 유지,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중복이 최소화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일관성을 유지해서 오류를 줄이는 거죠. 네. 무결성 유지, 뭐 같은 얘기죠. 네. 보안을 보장한다. 네. 요거는 DBMS가 알아서 우리가 준 권한에 대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세팅하기 때문에 보안을 보장해주죠. 표준화. 표준화를 한다는 건 그 명령어만 사용하면 DBMS가 사용하는 명령어만 맞게 쓰면 오류 없이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머에 따라서 프로그램 성능이 막 심각하게 차이가 나지 않고 DBMS의 기능에 따라서만 차이가 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좋죠. 그래서 DBMS를 뭐 생성하거나 고치거나 여러 가지 기능에 있어서 매우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되죠.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 구조가 있고요. 이 논리적 사상, 물리적 사상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물리적인 매체에 저장할 거냐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구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표현된 걸 어떻게 논리적인 DB에 넣을 거냐. 논리적인 DB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데이터를 이제 추상화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얘가 실제로 디스크에 저장될 때는 이렇게 저장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죠. 이건 DBMS를 만든 회사들이 알아서 해주죠. 물리적 구조는. 블록 크기는 얼마가 어떻게 할 것이고, 테이블은 얼마나 크기로 잘라서 넣던지, 뭐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얘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우리는 이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서 집어넣을 거냐. 이거를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키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키마라고 하는 건 이제 내부 스키마는 이제 물리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개념 스키마는 요거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거죠. 추상적으로. 외부 스키마는 이제 바깥에 보이는 개념이에요. 바깥에 보이는 이제 현실 개체. 현실 개체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 표현한 거고, 요거를 개념 스키마. 그래서 하나로 묶은 거예요. 여기 학적과도 있고, 뭐 학과도 있고, 개념 스키마 학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논리적인 개념을 만드는 걸 개념 스키마라고 하고, 요게 하드웨어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장될 거냐, 이걸 고민하는 게 내부 스키마입니다. 그래서 왜 이 스키마라는 개념이 우리한테는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머리에 탁 와닿진 않죠. 와닿진 않은데
네. 자, 뭐, 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써라라고 나오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네, 써라라고 나오긴 좀 어려운데,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자나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보이는 거.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는 이런 것들의 논리적 표현, 네, 개념적 표현, 뭐 논리적 표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자, 외부 스키마가 있고, 응용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 이게 뭐 여러분 API도 보통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인터페이스의 약자거든요. 어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인데, 네, 얘들이 접근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응용 인터페이스. 자, 그래서 개념 스키마, 여기는 논리적 사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물리적 구조, 물리적 사상, 네, 구조 사상, 논리적 구조 사상 이렇게 표현하겠죠. 네, 그래서 요 논리적으로 표현된 얘를 물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걸 고민하는 게 내부 스키마. 자, 여기 외부에 있는 요 표현들을 각각 논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게 개념 스키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가 질의어를 던지면, 네, 런타임 처리기에 의해서, 네, 이쪽으로 명령어가 오는 거죠. 그럼 데이터베이스 저장 데이터 관리자 DBMS가, 네, 이거 저장 데이터와 카탈로그를 뒤져가지고 어떻게 처리해 줄지를 결정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 데이터 카탈로그, 이게 데이터 사전이라고 하죠. DD. 데이터 사전에 들어가 보면 사용자 정보, 테이블 정보, 이들의 접근 권한 정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네, 그러면 이렇게 질의어가 날라오면 일단 권한을 뒤져보겠죠. 아, 얘가 접근해도 되는 애인가? 네, 접근해도 되는 애라면 데이터를 보내겠죠. 보내는데 명령어에 의해서 처리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게 총 3종류가 있는데요. 일반 사용자가 있고요. 프로그래머가 있고요. 그 다음에 DBMS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DBA라고 하죠. 네.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큰 적용이 없을 것 같고요. 트랜잭션 관리자도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보통 이게 나옵니다. DD. 카탈로그, 데이터 사전. DD라고 하는 게 데이터 딕셔너리예요. 그래서 데이터 사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DBM 이거 SQL을 테스트해 보고 싶으면 오토셋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토셋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서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2009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네, 이걸 어디서 베꼈는지 여기 틀렸더라고요. 이게 디귿 리을이에요. 디귿 리을. 미음이 없는데 보기에 미음이 들어가 있어요. 자, 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자, 데이터베이스 DBMS를 비교했을 때 파일 처리 시스템을 DBMS랑 비교했을 때 파일 처리 시스템의 단점으로 옳은 것. 네. 파일 처리 시스템은 원자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게 DBMS가 보장해주는 건데, 네, 원자성 보장하기 어렵다. 파일 처리 시스템은 동일한 정보를 중복 저장으로써 데이터에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다. 네. 파일 처리 시스템은 데이터 파일의 구조가 변경되면 그 데이터 파일에 접근하는 응용 프로그램도 변경해야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파일 처리 시스템은 데이터가 여러 파일에 흩어져 있으며, 네, 다르기 때문에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작성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자, DBMS의 가장 큰 장점은, 네, 프로그램과, 네,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분리된다는 거예요.
독립된다는 거예요. 독립. 프로그램에 의존적이지 않다. 프로그램이 바뀌면 DB도 새로 짜야 된다. 이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써도 이 DB에 명령만 내려주면 데이터를 꺼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 DBMS 같은 경우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 근데 파일 처리 시스템은 프로그램의 파일이 DB 파일이 종속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2009년도에 객관식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좀 애들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2011년도에 나왔던 이런 문제가 있네요. 네, 이런 문제는 별로 좋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설명이다. 옳은 것만은 골라봐라. 이거는 답이 3번입니다. 자, 레코드 크기가 80바이트고, 레코드 크기가 80이고, 블록 헤더 길이가 20이에요. 그리고 파일에 존재하는 레코드 수는 5만 개인데, 각 블록의 크기는 4096입니다. 4096. 자, 그러면 4096의 블록이, 네. 블록 중에서 앞에 20바이트는 헤더죠. 20. 그러면 여기 뒤는 얼마겠어요? 4076이 되겠죠. 네, 여기 20. 자, 그럼 데이터 레코드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기에요. 그죠? 4076바이트. 자, 4076바이트에 그럼 레코드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냐? 네, 그게 블록 인수입니다. 블록 인수. 그러면 식으로 그대로 쓰면 4096에서 20 빼고 이거를 레코드 크기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하면 50.95가 나옵니다. 0.95기 때문에 한 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51개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50이 돼요. 그래서 기억이 틀렸어요. 기억 틀린 거 빼면 이렇게 다 빠지죠. 그 다음에 니은만 맞으면 되겠네요. 자, 순차 파일에서 이진 탐색을 한다면 최악의 경우 10개의 블록 접근이 필요하다. 자, 이게 50개, 네. 5만 개니까 한 개에, 자, 5만 개, 지금 레코드 수가 5만 개잖아요. 근데 하나의 블록당 50개씩 저장이 되니까 네, 총 블록 수는 1000개가 되죠. 네, 5만 개를 다 저장하려면 1000개가 필요합니다. 저 이진 탐색하면 1000개를 쫙 놓고 반씩 잘라가면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에 접근하는데 10번이면 2의 10승이죠. 그러면 1024가 돼요. 네, 1024개까지의 데이터는 딱 10번만 접근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1024개까지는. 근데 1024개도 안 되죠? 그러니까 10번 만에 접근이 가능하죠. 맞습니다. 자, 비순서 파일에서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총 필요한 블럭의 개수는 980개다. 블럭의 개수는 980개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블럭은 1000개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틀렸죠? 자, 비순서 파일에서 불특정 레코드를 찾기 위해서 평균 500개의 블럭을 읽어야 한다. 비순서 파일이라고 하는 건 히프라고 써있긴 한데 비순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아까 이진 탐색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그쵸. 뭐 오름차순 돼 있던 내림차순 돼 있던 뭔가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비순서 파일이라고 하는 건 순서가 없어. 하나하나씩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와 얘가 같으냐? 아니네? 같으냐? 이렇게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블럭이 1000개 있으면 한 번 만에 찾을 수 있고 제일 앞에 있으면 그죠? 제일 끝에 있으면 1000번 만에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절반이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2분의 1000 이렇게 하면 500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사이즈를 구하면 500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요 객관식에서 두 문제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건 앞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표는. 그런데 이게
거기로 가면 이제 교과 교육론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면 나올 수 있고 단순하게 하나 쓰는 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문항 전체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특정 문항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한 줄짜리 A를 가능하게 하는 DBMS의 특성을 써라, 뭐 기능을 써라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쓰는 걸로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 아까 여기 했죠. Create, Manipulation, Control. 그래서 여기서는 용어의 종류를 왜 압박하고 똑같은데 왜 들어있지? 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있다 그랬죠? 이것도 똑같은데 왜 들어있지? 자, 약간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네요.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DBMS가 이쪽에 있고요. DBMS가 이쪽에 있고 아마 여러분 그림 이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이 그림이 너무 좀 지저분해서 내가 다른 그림 막 찾아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DBMS가 있고 여기 외부 여기 사용자죠. 사용자 1, 2, 3, 4 사용자가 있고 DBMS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다 관리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명령어를 던지면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쓰면서 명령어를 던지는 건 명령을 직접 넣는 건 아니죠. 명령을 직접 넣는 건 아니고 내 특정 버튼을 클릭하거나 특정 검색어를 집어넣으면 그 명령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럼 DBMS가 그걸 해석한 다음에 여기서 저장되어 있는 애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곱하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모델링부터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끊었다 갈게요.